안녕하세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에서 전해드리는 Voices Across Borders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국경을 넘어 삶과 커리어를 쌓아가는 프로페셔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때로는 제가 혼자 진행하는 에피소드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커리어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와 1어로 진행이 된 마야 커민스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까 하여 한국어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마야님은 일본과 미국 두 문화를 이해를 하시고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이시고 커리어는 일본에서 계속 쌓아오신 프로젝트 매니저이십니다. 마야님은 일본 어머님과 미국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나셨고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바이링구얼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도 이중 언어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만 대부분이 한쪽 언어가 더 수월하거나 어느 언어도 완벽히 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우인데 마야님의 경우는 정말 두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시면서 비즈니스 언어도 하시고 존대어까지 완벽히 구사를 하는 언어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했던 마야님은 대학 진학이라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미국이 아닌 일본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 바로 학비였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일본 대학의 학비는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자란 마야님에게는 시험 중심의 일본 대학 평가 방식은 그러니까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에세이, 프로젝트 참여도를 중시하던 미국 교육 환경과는 달리 거의 모든 성적이 기말 시험이나 중간고사 그렇게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마야님께서 보시기에 일본 사회와 문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을 몸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마야님은 일본에서 취직을 선택합니다. 이중 언어 능력은 취직을 하는데 큰 장점이었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일본어의 유창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영어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IT 관계 기술직은 영어만 해도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대형 컨설팅 펌과 글로벌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커리어를 쌓아가며 일본 특유의 조직 문화와 업무 관행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한 아이가 한 특정한 사회에서 태어나 그 특정한 사회에서 한 어른이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한 사회에서 교육을 받다가 국어가 된다고 그 외국 사회에서 바로 적응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회 단체 생활을 수월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많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마야님도 그러셨습니다. 특히 첫 직장에서는 긴 근무 시장과 강한 위계 문화,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 팀 내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야님은 먼저 성과로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했고 그 이후에야 점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제 다국적인 인재가 섞인 팀에서도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경험이 마야님께서는 훨씬 건강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혼자만 외국인인 팀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커리어의 큰 전환점은 두 번째 회사에서 찾아옵니다.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며 업무에 대한 무기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승진과 연봉 상승이라는 게 정말 나라는 존재를 채워주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야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예상치 못하게 다행히도 전 상사의 소개로 첫 프리랜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현재의 프리랜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리랜스로서의 전환은 분명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야님은 무엇보다 정신 건강과 삶의 방향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합니다. 복지나 안정성은 줄어들었지만 보상과 자율성은 오히려 커졌고 그 선택에 대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야님은 이중 언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원합니다. 프리랜서를 고민한다면 감정이 아닌 시장 조사와 로드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경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 또는 에이전트로 일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삶과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시선을 전합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쉽게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야님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커리어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중 언어, 이중 문화라는 배경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 교육을 받은 뒤 다른 나라에서의 유학이나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로 나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선택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게 될까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해외에서 내가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마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질 부분은 무엇일지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남든 해외로 나가든 사실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고 어느 쪽이든 얻는 것과 잃는 것은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 대신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미 그런 길을 먼저 걸어간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겪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 생각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드인에서 미나 킴 목, MINAKIMMOK 또는 Multicultural Talent Network 그룹으로 찾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